안녕하세요. 최강 임선생입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1,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에 이 챕터 행복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나갈 겁니다. 됐나요? 모두 다 화이팅! 행복 의미와 행복의 실현의 기준입니다. 행복의 의미, 행복의 실현의 기준. 행복의 의미, 우리도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왜 공부할까? 그쵸? 공부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 공부를? 그랬더니 얘가 성공하려고요. 성공하면 행복하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성공하려는 이유도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쵸? 행복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정말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 그래서 행복의 의미와 행복의 실현 기준은 뭐냐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최종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쵸? 가치가 있는 목적이에요. 가치 있는. 삶의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돈이 많아서 어느 정도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막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좀씩 다를 수도 있고, 가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 보편성입니다. 시대나 지역을 뛰어넘는 인간의 공통된 행복의 기준이 존재하고요. 그쵸? 시대나 지역에 뛰어넘는 인간의 공통된 행복. 그치? 우리 모두 다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행복하겠죠? 의식주가 안 되는데. 그치?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또 하나, 건강. 건강. 건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희망이 없으면 지금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불행합니다. 희망. 아, 잘 될 거야 라는 희망이 없어.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낼 수가 없겠죠? 희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조건의 충족에 얻어지는 행복을 강조합니다. 주거, 소득, 수명, 그치? 객관적 기준, 그치? 소득이 무조건 올라간다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돈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나 더 일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 경제학에서도 봐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득 기준선이. 그치? 좀 기울어지죠? 나는 소득보다 이 정도 소득이면 돼. 나는 여가가 더 중요해. 그치? 막 밤낮 계속 일하는데 소득은 늘어요. 그치? 늡니다. 근데 내가 여가가 없고 의미가 없어. 아니면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 그치?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죠. 보편성, 의식주, 건강, 최소화되는 거, 상대성.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미얀마는 뭐가 필요합니까? 민주주의. 그쵸? 지금의 미얀마는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뭡니까? 민주주의. 자유롭고 싶다. 독재 밑에 있고 싶지 않다. 그쵸? 미얀마 화이팅입니다. 자, 따라서 민주주의 화이팅입니다. 따라서 행복의 기준에 다르고 삶에 대한 느끼는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기준이 다르죠. 그치?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건강하다 해서 무조건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 어떤 성공한 사람들한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살아가는데 행복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관계. 아니면 보람. 뭐 이런 걸 통해서 느끼죠. 그쵸? 보람을 같은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치? 이런 거 모두 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는 일 너무나 좋아합니다. 실제로 너무 좋아하죠. 자, 학생들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그치? 거기다가 소득도 따라오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가끔씩 선생님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던져주거나, 그치? 말을 해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선생님은 보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게 바로 행복의 의미와 행복의 실현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동상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동양의 행복. 그치? 인간의 본성을 실현하고,
그쵸? 인간의 본성, 선한 본성을 실현하고, 뭘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선한 본성을 실현하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삶. 이게 동양에서 기준이 됩니다. 공통적인 기준. 한번 볼까요? 자, 유교에서는요, 유교에는 도덕적 본성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치? 도덕적 본성은 뭡니까? 하늘이 주는 본성이죠. 하늘의 이치. 그치? 하늘의 이치. 하늘애가 준 본성을 보존하는 거. 그치? 보존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학입니다. 유학. 그쵸? 뭐 공자도 그러고 맹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리학자 주자도 그러고요. 그치? 양명학도 그러고요. 모두 다 본성을 보존하는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치? 선한 본성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치?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인을 실현하면 돼 라고 우리 유학자의 대표 주자인 공자가 말했던 인입니다. 인은 뭘까요? 인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어진이는 해석되지 않고 인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 논어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이 무엇입니까? 그쵸? 논어를 읽어보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자가 말하는 인은 50가지가 넘습니다. 50가지. 우리 교과서에는 뭐 세 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죠. 사랑. 인을 가진 사람만이 능오인하고 능호인한다.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약간 차별적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효제. 그쵸? 효를 강조하고 있고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치? 이는 사랑이면서 효면서 그 다음에 배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인을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왜냐하면 유학에선 직접적으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지만 워낙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 때 사람들의 생명이 완전히 왔다 갔다 했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힘이 가진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죽였잖아. 그래서 공자한테 가서 막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도덕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덕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 도덕의 핵심은 뭐다? 인이다. 인. 그쵸?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 힘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서 힘이 세. 우리가 너를 밀쳐버리고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치. 우리가 네가 가진 걸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치? 도덕도 없고 뭐 그 기준도 없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춘추전국 시대였단 말이야. 그래서 도덕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유학에서는 여러분 이게 나와 있는 교과서가 있죠.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수는 뭡니까? 장수하는 거. 부는 그치 부활부, 돈이죠. 강령은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유호덕은 여러분 배려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종명은 편안한 죽음. 그치? 편안하게 잠자듯이 죽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럽게 막 몇 년 동안 병상에서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학. 그래서 유학은 본성을 뭐 하는 것이다? 함양하는 것이다. 그렇지? 공자가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맹자가 말하는 거나 성리학자가 말하는 모두 다 본성을 하늘의 이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는 그쵸? 인생이 뭐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 인생은 고통이야라고 그랬어. 그치?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라는 거야. 자, 인간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통이 원래는 8개인데 한 4개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사고라고 해요. 사고. 고통의 사고.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 걸리고, 죽고. 그치? 이게 4가지 고통이다. 4가지 고통. 근데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라면 불교에서는 집착과 욕심에서 온다. 이 집착과 욕심을 버려야지만 멸망시켜야지만 깨끗한 불성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치? 불교가 말하는 것은 자비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비. 자비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미물까지 사랑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 스님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잖아.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지나가기 전에 땅을 두들기는 거야. 그다음 벌레가 지팡이에 벌레들이 내가 지나갈 테니 밟히지 마라. 그리고 벌레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치? 신호를 주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지팡이에 찔리는 벌레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치? 그러나 이건 뭡니까? 미물까지 사랑하는 착한 마음입니다. 자비를 실현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그치? 자비를 깨닫는 순간. 그치? 불교는 자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치? 보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치? 보살이 될 수 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뜻이 굉장히 깊어요. 선생님도 봐도 상당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런 미물이나 공기나 흙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는 저런 흙이나 공기가 존재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자타불이라 해서 자타불이 자타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숫자로 둘이 아니라 제가 없으면 불이거든요. 불이 자 자타불인데 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숫자 2예요. 그치? 아니불. 그치? 나와 타인은 둘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고, 타인이 없이는 나도 존재할 수 없다. 내 없이는 타인이 존재할 수 없다. 나 없이는 이런 미물이나 공기나 흙이나 이런 게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치? 자연이 점점점 병들어가고 멸종하면 인간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자연 하나하나, 벌레 하나하나, 흙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자타불이는 뭡니까? 내가 자비를 미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저거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자비죠. 이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 다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치? 보살은 뭐냐면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보살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요. 부처님이 되는 준비생. 그치? 부처님에 되는 준비생.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 중생을 구원하는 것이 또 보살의 의무입니다. 그치? 자, 도가입니다. 여러분, 도가. 우리 도가면 누가 가장 생각나요? 노자. 노자. 공자의 스승이란 말도 있죠. 공자의 스승이란 말도 있습니다. 노자. 이 노자인데, 노자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노자는 여러분들 그 도서관 관장이었습니다. 도서관 관장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 중에서 가장 힘도 있는 말이 뭐, 무위사연입니다. 그치? 없을무, 위, 자연. 쌤이 위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노자가 말하는 뜻이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위는 인위적이다 라고만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인위적이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타고난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자연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런 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정말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행복도가 높지 않아요. 그렇죠? 행복도가 높지 않습니다. 미국, 뭐 행복도가 막 46위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은 더 낮아요. 그렇지? 그러면 정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행복하냐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세계 경제대국 10위입니다. 10위고 세계에서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가 10위가 됐어요. 근데도 헬조선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코로나 대처 능력도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학 수준이나 의료보험 혜택도 세계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상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무한 경쟁, 상대적 박탈감. 난 열심히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데 아니 저기 있는 이상한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은 땅을 마구마구 사들이더니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한 방에 다 벌어. 이런 상대적 박탈감. 그치? 정치인들의 거짓말. 그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거죠. 끝없는 경쟁과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태평양에 있는 정말 가난한 섬이 있는데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치안도 유지되고 뭐 이런 게 유지되겠죠, 당연히. 태평양에 있는 섬이 행복도인데 그 다큐 작가가 가서 그걸 촬영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들은 그 섬입니다. 뭐 치안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섬에 있는 원주민들은 어떻습니까? 그치? 집을 살 필요가 없고 집을 짓습니다. 뭐 집에 있는 가전제품 거의 없죠. 없습니다. 옷도 누가 쓰다 버린 티셔츠나 이런 것들, 태평양에 오는 중고 티셔츠나 이런 걸 입고 있고 굉장히 가난합니다. 근데 이들은 왜 행복하다고 그럴까요? 냉장고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닷가에서 놉니다. 그냥 노는 게 일이에요. 아이들은 바닷가에서 물놀이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다이빙하고, 걔네들은 게임이란 걸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근데 애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사냥을 갑니다. 사냥을 가서 어떡합니까? 동물을 많이 잡는 사람이 있고 적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잡는 사람이 어차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많이 가질 필요가 없죠. 고기를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마을에 사냥을 못했던 가정이나 이런 데 나눠주기도 하고, 잘 못 잡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오후에 또 배 타러 가요. 요트도 만들었어요. 그쵸? 만들어가지고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많이 잡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먹을 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게 이들의 일상입니다. 이들은 그냥 자연 그대로의 삶. 선생님은 그 다큐를 보면서 아, 저게 노자가 말했던 무의자연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의자연의 삶.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구나. 그쵸? 환경을 오염시키지도 않고 우리처럼 남획,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물고기가 없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파괴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발전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데 동식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지구의 환경은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도가의 무의자연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서양의 행복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행복.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뭡니까?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쵸? 목적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이 있다. 그쵸? 근데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어떻게 한다? 행복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했을 때. 그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분 누가 스승입니까?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이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치? 절대 진리가 있다. 그리고 이성을 강조하죠.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종하는 것이 보다 이성이다. 이성, 영혼이다.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할 때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누구의 스승이기도 해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영토를 넓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문화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됐나요? 그 다음에 그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에는 여러분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와 로마 시대까지 모두 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 로마 시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거든요. 헬레니즘에. 에피크로스 학파. 쾌락이죠. 쾌락입니다. 근데 무슨 쾌락입니까? 정신적 쾌락. 그치? 이때 여러분 에피크로스 전에 키레네 학파라는 엄청난 쾌락주의를 강조하는 학파가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이들이 술 먹고 방탕해라, 행복하다면 얼마든지 술을 마셔라, 쾌락을 즐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기를 엄청 끌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키레네 학파에 물었어요. 어제 술 마실 때 너무나 행복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다. 이거는 정말 진정한 행복인가? 라고 물었는데 키레네 학파가 이걸 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 이거에 답을 준 게 누굽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라 합니까? 그거는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안하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자신감이 생기겠죠.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겼을 때, 그리고 내일 가서 시험을 너무나 잘 봤어요. 100점 만점 맞았어. 사회시험을. 통합사회를 100점. 그에 대한 그 느낌의 행복감, 그게 진정한 정신적 쾌락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누굽니까? 에피쿠로스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없는 거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겁니다. 평안한 상태, 진정한 평안이죠. 그치? 내일 시험인데 오늘 노래방에서 친구들하고 으짜 으짜 막 놀면 이거 진정한 행복일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치? 아니란 말이야. 그치? 내일 완전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기분도 안 좋고. 그치? 소아파입니다. 이성을 강조하고 금욕적인 삶을 강조해요. 그치? 그 정념에 방해되지 않고 초연해서 부동심, 깨끗한 마음. 그치?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입니다. 여기 평온은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타락시아. 에피쿠로스는 평온을 뭐라고 하면 아타락시아라고 합니다. 타락시아. 그래서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에피쿠로스는 쾌락이니까 타락하잖아. 아타락시아 이렇게 외웠어요. 아타락시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대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칸트. 아주 어려운 사람이죠. 의무론. 인간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강조합니다. 그치? 거짓말 하지 마. 그럼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럼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칸트의 의무론입니다. 그치? 이 의무론의 단점도 있죠.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치? 이 칸트의 의무론이에요. 반드시 도덕적 법칙을 강조하고요. 자, 같은 시대에 태어났지만 벤담입니다. 공리주의.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 공리야. 공리주의는 간단합니다. 쾌락은 뭐다? 선이다. 쾌락은 선입니다. 악은 뭡니까? 고통입니다.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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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입니다. 근데 다수가 행복해야 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A야, A, B, C가 있어.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가 있는데 A가 빵을 1만 개 가지고 있어. 1만 개.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B, C, D는 다 굶고 있어. 빵이 0개야.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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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그러면 벤담은 뭐라고 하냐면 A의 빵을 300개를 뺏어다가 B에게 100개, C에게 100개, D에게 100개를 줘요. 그럼 A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게 행복도가 많이 줄어들지 않아. 1만 개 중에서 300개 없어졌다고. 그치? 행복도가 많이 줄진 않지만 B, C, D의 행복도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증가하죠. 엄청 증가합니다. 그치? 엄청 증가해요. 이거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면 전체 합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행복도 전체 합이 증가합니다. 되나요? 됐습니까? 이게 벤담의 무슨 주의야? 공리주의야. 그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 그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벤담이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빈부격차를 보고서 이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느낀 거야. 저게 행복한 건가? 그치? 이때 막 노동자들은요, 이 노인병이라 해서 애들이 6살 때부터 일해가지고 20살이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노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끄끄닥 죽어. 그래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게 벤담입니다. 그래서 벤담이 모두 다 행복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슨 주의? 공리주의입니다. 됐나요? 의무론과 공리주의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 지역 여건에 따른 행복입니다. 뭐 자연환경에 따라서 깨끗한 물이 있으면 행복하기도 하죠. 그치? 일조량의 풍부와 부족한 유럽은 햇빛이 있으면 행복할 거고요. 자신이 부족한 게 있을 때 그 부족한 걸 채워주면 행복하죠. 인문환경에 따른 구분입니다. 종교 발달적. 그치? 종교 교리 실천. 하는 게 또 행복의 목적이기도 하고, 민족 종교 갈등이 심한 적은 평화, 안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아, 질병, 굶주림이 있는데 의료 혜택, 빈곤이 벗어나는 거죠. 복지국가는 소득 불평등, 삶의 질을 높이는 거. 그치? 이런 것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치? 또 뭡니까? 요즘에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이 많죠. 치안이 불안해서 뭐 거의 뭐 조폭들이 장악한 나라도 있어요. 그치? 뭐 IT 같은 나라들은 7개의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치안이 불안한 거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국가는, 정부, 경찰이 조폭을 막 무서워해요.
이러니까 IT 국민들도 난리가 난 거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의 해체 수준에 이르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1번. 다음 글의 내용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생명의 기능, 감각의 운동의 기능, 정신의 이성적 활동이 나왔네요. 자, 이 중 동식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적 이성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치? 자, 훌륭한 발휘할 때 삶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은총, 이건 뭡니까?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 신의 은총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중세, 그리스도교가 지배하는 서양 중세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걸 주장하진 않지. 물질을 중시하는 행복론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적 자기성찰이 필요합니다. 그쵸? 이성적 자기성찰. 이성을 강조하는 거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육체적 쾌락과 충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뭡니까? 그치, 키레네 학파나 이런 학파가 되겠죠? 인위적인 욕심을 버리고 자연은, 이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노자입니다. 인위적인 거. 그치?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성을 강조하고 행복을 강조하는 건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됐나요? 자, 2번입니다. 갑의 사상가의 관점에서 A의 제시할 조언은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바탕으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적 쾌락, 그 평안을 얘기하는 아타락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에피쿠로스죠. 그치?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고등학교 A는 공부가 힘들고 괴롭지만 미래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남보다 돈을 많이 버는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는 거 있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육체적 쾌락의 충족에 있음을 명시한다. 이거 키레네학파죠. 키레네학파 시험에 안 나옵니다. 행복하려면 모든 욕망을 억제하여 함을 명시합니다. 모든 욕망을 억제하는 건 아니죠.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있죠. 자, 행복하려면 심신의 평안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치? 심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 몸의 평안. 행복하려면 부와 명예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아니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도록 노력해? 아니, 물질주의. 만능주의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됐나요? 행복 철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선생님에게 힘이 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화이팅!